여기 어딜까요? 왜 뜬금없이 내가 나사를 꽂습니까? 나사를 조이려고 할까요? 나사를 풀려고 할까요? 풀었으면 어쩌겠습니까? 조였습니다. 왜 나사를 소개하냐면 나사가 아주 이례적으로 뜬금없이 우리 완도를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완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담수나 비료를 주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해조류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조류가 바다 생태계에 오염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온 세계가 지금 완도에 집중이 됩니다. 이게 나사가 완도를 소개한 겁니다. 우리가 완도를 소개해놓고 나니까 온 세계가 이제 완도를 주목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찾는데 왜 완도를 찾게 되느냐? 이제 해조류가 미래 식량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블루카본. 또 한 가지 이런 건강 기능식품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완도가 세계적인 해조류의 중심지라고 하니 거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이제 완도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알파2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연구원의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자들이 완도를 방문해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해조류 양식장하고 이 해조류를 먹고 자란 것이 뭐냐? 먹이다 소개했더니 전복 양식장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방문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그냥 다시마를 들어 올려가지고 생으로 내가 막 씹어먹고 맛있다 하니까 먹어보고 정말 맛있다. 단맛이 나요, 단맛이. 그리고 이걸 먹고 자라난 것이 전복이다 해서 전복을 까서 이렇게 먹을 때 정말 맛있다. 이럴 정도로 온 세계가 완도에 해조류 양식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그 나사가 또는 미국의 에너지부가 완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나사가 소개를 했을 때 나사가 소개했는가 보다. 나사가 되게 할 일이 없는가 해요. 원래 완도를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런데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왜 나사가 우리 완도를 소개하게 됐을까?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 감사의 글을 나사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연을 좀 남겨놔야 됩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감사편도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마치 나사 관계자가 우리 한국을 방문할 때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감사편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역시 블루카본으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느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온 세계가 이제 기온이 1.5도에서 2도씩가량이 상승이 되면은 지구에 멸망이 올 수 있다. 이런 분석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에 육상의 식물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린카본으로 중요하다 했는데 매년 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다.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답이 이제 블루카본. 그런데 지금까지 블루카본을 인정받는 것은 어디까지냐? 망그로브라고 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이 기수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그 다음에 영생식물 바닷가에 이런 식물들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진이라고 하는 잘피. 잘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잘피까지는
블루카본에 인증이 되어 있는데 해조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계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해조류가 아니면 진정한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분석을 갖고 해조류를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데, 이 인증을 받으려면 6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그동안에 블루카본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연구활동을 다 진행해 놨는데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그게 IPCC의 인증을 받아야 전체적으로 블루카본 인증을 받는 거라. 근데 재밌는 게 최근에 나옵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야 이거 어려워진 거 아니냐. 내가 나사를 갔을 때도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분석인데 오늘 좋은 결과가 IPCC에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말에 달성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블루카본의 해조류가 인증받게 된 것은 이제 가능해진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그럼 그게 지금 블루카본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뭔 도움이 되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여러분들도 물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탄소 거리조, 탄소 배출권 거리조라고 해서 이제 이게 돈을 받게 된다. 탄소세를 이른바 탄소세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알리베개라고 하는 것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10개를 배출을 하면 10개 정도를 사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알리베개.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조류가 이제 블루카본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해조류 이제 시설해놓고 하나는 슈퍼으로서 하나는 또 탄소세 받는 해조류로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증받으려고 그 노력을 했고 안도군수가 나사를 방문했고 나사에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에너지부 가서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러면 안도군수가 뭔 얘기를 하지? 세계적으로 재밌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해조류에 관련 책자가 하나 없어요. 왜 이렇게 없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에서는 해조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번에도 나도 나사에 가서 미국에서 짐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고 물었더니 답이 seaweed. 그리고 면은 뭐라고 부릅니까? seaweed. 그럼 다시마는 뭐라고 부릅니까? seaweed. 근데 얘 옆에 한국에 2세가 있으면서 웃으면서 미국 사전을 찾아보면 sea labor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말 안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이제 찾아보니까 나오는 건데 우리가 맞잖아. 우리는 지금 흙에 있는 잡초 이런 거 다 먹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바다에 잡초. 왜 잡초냐? 낚시할 때 제일 귀찮게 걸린 거이 뭐예요? 해저리죠. 그 다음에 그 깨끗한 바닷가에 우리 맹사신내 같은 바닷가에 해저리가 그래도 지저분하죠. 그런데 잡초 있지.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육상식물의 50배나 돼요. 그리고 이 저장하는 저장률도 더 높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진정한 탄소 중립을 이뤄내려면 이게 해조류가 있다. 그래서 분석이 어떻게 나오냐? 탄소 중립을 이뤄내려면 전 바다 면적의 8% 이상을 시설해야 진정한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제 해조류가 미래 식량으로서도 중요하지만 탄소 중립을 이뤄내는 데 중요하다. 한 가지 원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럼 에너지부에서는 뭘 하느냐? 외해 양식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럼 우리한테 외해 양식 기술을 배우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냥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특허를 출원해놨어요. 근데 이걸 특허를 출원했더니 일반화된 기술은 특허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김양식을 하는데도 한 가지씩은 새로운 양식 기술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자, 미국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트럭권을 할 수 있어요. 돈 받고 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알파2라고 하는 에너지부하고 그 연구원하고 김스터라고 하는 우리나라 연구원하고 우리 원가하고 해가지고 외래 양식 기술 개발을 하는데 여기서는 기계화 자동화입니다. 그 수십이 80m, 100m에 사는데 어떻게 기계화 자동화가 하냐. 모든 것을 기계화를 하면서도 자동화를 하는데 이게 이제 부침식. 내가 이거는 내가 정해준 거예요. 이걸 위로 떼겠다, 가라앉겠다 한다. 그래서 그걸 부침식으로 불러라. 가르치다. 부침식이라는 게 뜨겠다, 가라앉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부침식으로 불러라 가르쳐주는데 그럼 해가지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에 뭐가 문제? 가장 큰 인력이라고. 그러면 기회를 하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시 봐야 돼.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들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 약산에 가면은 기회한 사람이 있어요. 젊은이. 근데 좀 다시 말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정량 이상을 하면은 인력을 하나 쓰면 외국 근로자를 쓰면 돈적으로 남은 거 없더라고요. 그걸 혼자 하고 있다. 이때 뭘 하느냐? 그러면 기계화 자동화를 했을 때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는 규모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요게 이제 에너지부에 가서 우리가 이제 협의를 허가하고 학교 내용이에요. 여기가 아주 실무생인 거예요. 여기가. 근데 80m, 100m에서 다시마 양식을 하고 있다. 근데 얼마 잘하냐? 10m, 20m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줬어요. 10m, 20m 잘한 거 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중간에 채취해가지고 사료로 준다. 근데 80m, 100m 수심에서 10m, 20m 잘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김양식에 성공을 했어요. 김양식에 성공을 해가지고 오늘이 지금 며칠이에요? 19일이죠. 19일 날에서 21일 날 금요일 날 개최하자. 그리고 금요일 날 갔더니 싹 도둑맞은 거예요. 누가 가져가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바람과 파도가 가지고 일정 크기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19일날 하면서 21일 채취한다고 갔다 없어요.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버티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양식을 하면서 그것도 소화식 양식을 하면서 10m, 20m 자라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모르고 한 소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할 수가 없냐. 앞으로 지금 해조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K시푸드가 돼요. K시푸드인데 그러면 그 중심이 어디에요? K시푸드의 중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재밌어져. K 이제 또 G이 되는 거예요. K 재미있는 일은 32년을 위한 준비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2016년도에요. 2016년, 15년도부터 해외시장 개최되니까 가보리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스시, 놀이, 와카메, 공부, 희직이었죠. 전부 다 이거만. 더 놀랬던 것은 어반대에 가서 내가 강의를 하는데 대학생이 희직기가 영어죠. 대학생 해직기가 영어죠. 그럴 정도로 미국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미국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좀 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이제 내가 이거 빨리 한국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성 대통령 누구였죠? 거기다가 여수 왔을 때 건의를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한글로 쓰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김, 한글로 김하고 영어로 GIM 이렇게 써.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유통이 되는데 이제 KGM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121개국에 나가요. 김이. 121개국에 수출이 되고 수출액이 무려 1조 3천억, 단일 분모는 최고예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내가 노리는 건 뭐냐? 회전을 먹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걸 노려요. 회전을 먹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런데 이 회전우가 아까 조선대학교 김춘성 교수 연구하는 것도 그걸 한다. 이게 무생력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연구를 했잖아요. 그럼 회전과 전복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즉,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럼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창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회전과 전복을 보면 안 된다. 이것이 소문을 내면 3년 단위, 5년 단위로 이제 새로운 감염병이 올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럼 어째요? 회전과 전복은 알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받아요. 저기가 박수 인사가 여기에 이제 나온 것이 뭐냐. 미국의 나사와 에너지 보이하고 프랑스, 독일을 해서 내가 깜짝 놀랐다. 양식 기술은 온 세계가 완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기술은 50년, 100년 뒤떨어졌다. 50년, 100년. 어떤 생각이냐. 김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김하면은 어떻게 하냐. 김 그물망을 이렇게 그냥 위로 알려 올려 여기서 양식을 하려고만 생각해. 그런데 프랑스, 독일하고 미국 같이 뭘 하고 있는가. 김은, 뿌리는 이 고착 영역과 그러면 영향력을 어디서 흡수하냐? 엽채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중국에서 떠밀려오는 괴물, 놀이 깃발에 붙어있거나 다룰발에 붙어서 계속 피잖아요. 이런 것처럼 해조류는 엽채로 영향력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김은 유리 상태에서 포리리빈 요리 상태로 이렇게 해도 자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김을 이렇게 질게 키워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인식인데 곡처럼도 키워버려요. 어디다가 이렇게 유리관 세로로 되는 겁니다. 유리 기둥을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김도 잃어버리고 미역도 잃어 다시 와. 그렇게 우리 고정관념이 미역 다시마 김은 넓적하게 커야 된다고 해라 공을 켜. 여기다가 내가 누구냐에서 종사를 했지만 또 많은 품종도 개발하고 했지만 의뢰했던데 야 소자 하나하나를 싹 이렇게 보여요. 하나하나를 소자 한 개체씩은 이쪽에서 잘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슈퍼김이라는 2m 2에서 80cm짜리를 내가 과거에 있을 때 그걸 슈퍼김 개발을 했는데 이건 그냥 여기서 포자를 일반적으로 뽑아가지고 배합을 하는데 여기서 포자를 뽑아가지고 쭉 해서 한 개체를 이렇게 뭐 그중에서 절구동을 갖고 선발 육종을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품종이 나오더라. 이런 것처럼 정말 해조류 양식은 전 세계적으로 원칙인데 바이오종 같은 게 50년, 100년 됐더래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게 뭐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스마트, 여러분들 오늘 또 얘기들을 보면 스마트 양식 이렇게 하는데요. 이 스마트 양식, 또 바이오, 해양 바이오. 그러면 해양 바이오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해조류를 소재로 해서 의약품을 만들어내고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기능성 식품을 만들어내고 재밌는 해조류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해조류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낸다고 그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기다가 재밌는 게 있어요. 해조류로 히토류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상상하세요? 해조류로
히토르를, 여러분 히토르를 잘 아시죠? 트럼프가 그냥 대통령 되자마자 히토르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걸 휴전 협정을 해야 된다 하고 어떻게 그림들도 사들여야 된다고 히토르 때문에 그런다. 지금 히토르 때문에 중국한테 AI가 뒤져버리고 뭐 열불이 났다고. 반도체도 들어가지, 배터리도 들어가지, 뭘 하면서 히토리가 여기 안 들어가면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산해내는데 앞으로 해전을 통해서 히토리를 생산해낸다면 그러면 해전은 어디 것이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재밌는 게 나옵니다. 우리 원도가 바다 밑에가 맥반석이 90%가 됩니다. 이 90%가 있는 맥반석과 연관성을 지어보고 싶다. 맥반석. 이 맥반석이 어떤 연관하냐면 중금속을 부착시키고 또 물의 유속에도 관계를 하고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영향력을 만들어내. 이게 나중에 또 중요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영향력을 만들어요. 바닷물을 정화시켜줘. 아주 중요한 건데 이런 것과 연관시켜보면 완도산 해조류에서 히토르의 추출 가능성은 어쩌겠어요? 우리가 기대를 한번 가져가자 하고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거 우리 조대하고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바이오 옆에 보면 바이오 공동 연구 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옆에는 벌써 배척이 들어와 있잖아요. 뭘로 하느냐? 크로렐라 여러분 아죠? 크로렐라. 이 마이크로 알기를 통해서 지금 큰 규모로 배양을 농자들을 만나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주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아까 요리 통해서 기입을 생산합니다. 기입. 이게 바로 앞으로 스마트 양식이 될 거라.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육상양식 하는데 왜 육상양식이라는 표현을 써요? 앞으로 해상양식에서도 원래 완도를 중심으로 해 인근의 지하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한 지금부터 왜 육상양식이다.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여러 명 찾아오는 사람도 여러 지역에 다른 데가 전남 도와가면 예수 도와가세요. 우리 완도에서는 육상양식 안 한다.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고 우리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걸 저를 통해서 앞으로 할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 왜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냐. 저기에서 바이오 원료를 확보하는데 표준 원료를 확보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생산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수출량이 일정량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기름성 물질을 추출해 내더라도 그게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할 것이다. 그동안에 지금 이 바이오 산업을 해서 아까 했는데 우리가 해조와 전복이 면역력을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됐다. 이 앞으로 이게 감염병가 3년, 5년 단위로 오니까 굉장히 앞으로 센시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게 해조와 전복이 면역력이 있다고 하니까 어디 소개가 되냐면 마린드럭스라고 하는 아니면 세계적인 의학학술지에 소개가 있어요. 그리고 온 세계가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해결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화장품을 만들었지 세계 5개국의 수출이에요. 이 보수 변화가 굉장히 좋은 거로 나왔어요. 이거 지금 치유센터에 제공되는 화장품이 해결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걸 제공했고 다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안 되겠습니다. 다 가져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다. 왜? 좋은 때 가져가지 안 좋으면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간다. 예를 들면 일반 모니터에 쓰는 그런 제품 같으면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 그런데 또 보니까 좋고 하니까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게 홍보다. 홍보비 대리자도 할 텐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직접 이렇게 써보려고 이 자체가 홍보다. 근데 그런 것처럼 좋은 반응을 있고 있다는 거고 해양 치유를 하는 데나 이런 데도 해조류가 쓰이고 있다. 그 다음 이제 해양 치유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를 국내에서 최초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치유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 완도와 같이 정말 깨끗한 기후, 위생관리가 가장 좋은 그러면서도 농업 발생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바다에서 이 해풍에 아주 미세한 물방울 열어줘. 그 다음에 바닷물, 그리고 해저로 갯벌.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일상에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해양 치유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꼭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치유와 치료를 좀 구분해야 돼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이나 주사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을 치료라고 하고, 치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치유라고 표현해줘. 그래서 이것은 해양 치유하면 아까 같이 기후와 해풍과 바닷물과 해풍, 해교를 이용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족제받는 것을 해양 치유라고 한다. 그럼 이 해양 치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금 우리 치유센터에 16개의 치유 요법이 있습니다. 16개 테라피가 있는데 1층에가 5개, 2층에가 11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가 달라소풀이다. 이 달라소라는 말은 헬라어로 해수는 바닷물이. 근데 이게 달라소풀의 바닷물인데 이 바닷물이 어떤 작용을 하냐. 이 밀도차 때문에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 수중 운동을 하거나 수업을 하면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게 된다. 그 다음에 명상풀에 저기 가면은 정말 요즘에 수면장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이거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기 가면은 그죠. 이게 스트레스나 수면장애를 치유하게 된다. 그 옆에 가면은 뭐냐면 해저로 거품을 내고 우리 완도가 전국 생산량의 60% 생산하고 있는 비파로 향기를 가미해서 만드는 것이 해저로 거품이다. 그 해수 미스트라고 하는 것은 해수를 아주 미세한 물방울로 품어져서 코로나19로 흡입하게 했을 때 비염이나 호기질환을 좋게 한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해수풀인데 저기에는 와츠라고 사람은 물에 뛰어놓은 사이가 물이 떴다고 사람이 뜬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 목에다 하고 발끝에다 이렇게 베개처럼 받쳐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요법사가 이렇게 했는데 그 기분은 정말 어디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지. 그 다음에 옆에 거이 뭐냐 워드레픽이라고 하는 말. 이걸 발라주고 그 베드로 이렇게 감아주는 건데 이게 꼭 화상을 입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화상을 입지 않고 이게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워드 축제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3차, 4차 가공 해야사예요. 3차, 4차 가공. 근데 완도산 워드는 가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군에서 오신 분 있어요? 군에. 없구나. 황진님 것이 그렇죠. 황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채취하는 게 노아. 노아도 워드. 이걸 가공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런 향기만 가미시켜가지고 이렇게 바꿨는데 그렇게 와도 왜 그러냐? 맥반석 때문이다. 이 맥반석이 오랜 기간 포가장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맥반석 가루가 갯벌에 혼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없다. 근데 이게 가공하면은 왜 냄새가 나냐면 열을 가해서 또 건쇄시키고 식혔다가 다시 가고 그러니까 식히고 뭐다 하는 사이에 이게 냄새가 나요. 그렇게 봤다고 여기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축제하는 데도 그렇고 저쪽에 지금 프랑스 독일 같은 데서 해양 치유를 하는 데도 보면 냄새가 나. 아주 불쾌한 냄새. 그런데 워터컷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해저로 스파 테라피. 저걸 뭐냐 그냥 욕조에다가 해저로 원물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미끌미끌. 알긴산소도 이런 것 때문에 몸이 미끌미끌하니까 그냥 다들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스톰 테라피. 여기 완도에서 바다 밑에 90%가 깔려있는 몇 건석을 강원에서 열을 나오고도 결국은 굉장히 똑같습니다. 한 가지 소개가 안 되는 것이 뭐냐. 저주파 테라피. 저주파 테라피.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 경험을 했는데, 요 고관절 쪽이가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파 테라피 딱 세 가지였어요. 저주 그만이니까 좀 치료를 하고 가고 싶어서 출장을 나가요. 아유, 그때 힘들다. 저주파 테라피하고 무드레이핑하고 그 다음에 스톱 테라피 세 개인데, 그랬더니 이게 해약 치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벌써 우리가 해약 치료를 우리가 시작해서 1년 넘게 됐는데 벌써 우리 따라서 하겠다는 지하철 8개가 보령, 태안, 그 다음에 강원도, 고성, 동해안의 울진, 삼척, 부산, 경남, 고성, 제 8개가 나오는데 이 지금 와서 완전 사진 카메라 못 갖고 가게 하지만 원래 아까 다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설계 다 했어.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못하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다 가져갈 걸로 보냐면 우리 군청에 해양주 담당관실에 도둑이 들어와요. 12시에 육창 뛰어가요. 여기 누구냐 여자예요. 술이 좀 취해. 그래서 그냥 8로 보낸 거예요. 근데 2시에 또 들어와. 2시에 가서 학속 경찰에 출동해서 보니까 USB와 모르면 다 닫고 있는 거야. USB. 워낙 USB고. 그런데 아주 불쌍해. 할머니하고 둘이 와서. 그래, 경찰에서 처벌을 보내는 너, 그냥 우리가 USB 다 갖고 있습니다. 풀어주라고 했었는데, 그럴 정도로 관심들이 많다. 그러니 몰래 가서 다 찍어갔지 안 찍었어요. 그래,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인피니트폴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가 수평선에다가 여기 맞춰가지고, 여기 인피니트폴, 여러분 인피니트폴 가보신 분들, 거기 가가지고 사진 찍는 포토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사진 찍은 포토전을 만들면서 여기는 너리고 물놀이장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1년 남짓 해보니까 이제 설계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따로 올라오면 1년 늦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또 못 따라오고 있어요. 이거 뭐 사진 찍어갖고 가서 설계하면 돼. 이렇게 해서 늘 앞서가야 돼. 그러고 이제 뭘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칩센터에 이렇게 로봇가 준비하겠죠. 로봇가 이제 다 해야 돼. 로봇가 이렇게 물기가 좀 있으면 이게 물기 쫓아다니면서 싹 뒤쳐. 그 다음에 향기가 주변에 이제 공간향이 중요한데, 공간향이 좀 여기가 냄새가 그렇다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로봇가 이제 또 해야 돼. 그래서 AI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주말에 이제 AI이 잘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충분히 뭐냐면, 며칠간 이걸 하고 싶은데, 숙소가 있냐. 이게 제일 아쉬워. 그래서 추진한 게 지금 하나와 우리가 리조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 두 군데가 나와요. 대하리 쪽에 하는데, 그 다음에 명사진 쪽에 하는데, 그 다음에 주변에 호텔 하나. 그래야 여기에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장기 치료를 받으려고 허리 수술을 했다. 아니면 아토피가 있다. 어린애들. 또 이제 유럽에 가면 아토피 치료하러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여기 해양치료. 여기서 모르드하고 해수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제일 좋고. 여기다가 완도산 동백나무에서 발생하는 피토치드 물질 중에 두 가지 물질이 아토피 굉장히 도움되는 물질. 그러면 해양치유하고 산림치유 교정하면 아토피 치유가 되잖아요. 요즘에 아토피 때문에 엄청 고생해요. 아토피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휴직하는 거예요. 그 외에 치료하고. 그런 것처럼 이게 며칠간 좀 해야 되겠는데 숙소를 좀 마련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완도는 치유 자원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영사심리에서 해양 치유를 하고 저쪽에 수목원 가서 산림 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종거리가 똘발에 가서는 소리 치유를 하고 청산 범바에 가서는 기 치유를 하고 모길도 내작도에 가서는 병관 치유를 하고 윤선도 유적지에 가서 모락 치유를 하고 하계운동에 쌍지 서안에 가서는
역사 치유로 전부마다 치유 자원들이 박을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섬을 뭘로 만들려고 하냐? 치유의 섬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것만큼은 따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진 찍고 가서는 다시 설계하고 하더라도 이런 자원을 어떻게 따라올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치유섬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거는 우리를 볼까? 완전히 차별화할 수가 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수상 벤처 대학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야, 지금 기후변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와야 하냐? 기후변화가 심한 게 섬국가, 그 다음에 반도국가. 일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일본이 1년에 1억석 기름을 생산했는데 지금 얼마 생산하냐? 5천만 석. 50%가 생산량이 감해졌다. 그러면 중국은 어떠냐? 중국도 지금 기름 생산량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국가, 여기 서구국가하고 반도국가 어디?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어떠냐?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가 아래층 1층이 물에 잠겼어요. 여러분 가보시죠. 베네치아가 물에 잠겼어요. 이거 뭔 때문에 그러냐? 기후변화에는 해수면의 상승.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서구국가, 반도국가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세계 평균의 기온은 3배. 수온은 세계 평균의 2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 벌써 우리 남해안에 수온은 56년간에 1.44도가 높아졌다. 그럼 1.44도로 얼마 안 높았구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도시의 변화는 체감 온도는 10도시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1.5도시면 얼마 올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결과가 일어나냐? 우리나라의 수산 자원의 대이동이 일어나. 제주도에 원장이 없어졌고 제주도의 자리돔이 어디로 가요? 울릉도로 가요. 울릉도에서 트위스트처럼 어지간히 어디로 가냐? 완도, 진도, 예, 서해 쪽으로 왔다.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다가 두 번째가 어떤 현상을 보냐면 이겁니다. 기초 생산력의 저하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 바다의 영향량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현상이에요. 왜 바다의 영향력 부족의 현상이냐? 아까 남해안의 온도가 1.44도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모니터에 가서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이렇게 틀어놓으면 뜨거운 물은 어디로 하죠? 위로 뜨죠. 찬물을 밑으로 가라앉죠. 근데 이걸 그대로 놔도 섞어지든가요? 안 섞어지든가요? 사람이 가서 젖지 않으면 안 섞어진다. 바다는 똑같다. 그러면 이 바다 표층의 따순물에는 육지에서 흘러들어간 영향력이 떠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떠있는 영향력이 소진이 되어버리면 없어지면 밑에서 올라야 될 거예요. 물이 안 섞이면. 그래서 영향력 부족현상, 빈영양화, 이거를 전문용어로 기초 생산력의 저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알았어요. 정말 재밌는 게 알았어요. 우리 완도로 오잖아요. 뭐 완도 말고 반대 적힌 분들 있어요? 네, 그럼 원도에 힘을 해도 되겠네. 완도로 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몇 반석이 어떤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밑에서 영향력이 저절로 생성된다, 생겨난다. 이거를 지반 조성이라고 해요. 지반 조성. 이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진짜 완도가 다 나름대로 영향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완도는 괜찮을까? 그냥 해본 소리 아니냐? 이거를 서울대 교수가 또 영향력 분포조사를 했더라. 이게 영향력 분포조사를 딱 해가지고 완도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진도까지 온도를 중심으로 해서 고온만 여기는 영향력 부족 현상이 아닙니다.
이때 박수가 안 나와요. 아니, 뒤에 가면 멋쩍 이렇고 막 박수가. 다 영양제 부족 현상이 일어나도 완도가 안 나오더라. 이 현상이 어떻게 되냐? 기미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더라. 어디서 일어나죠? 서야. 언제부터 황백화 현상이나 그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냐? 영양제 부족하기 때문에 오고 있어.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유의해야 돼. 그러면 해양 고철원 밑에는 영양이 많이 흘러가는데 거기는 왜 그러냐? 영양염이 이렇게 너무 많아질 때는 뭐가 부정적이 되느냐? 규조루가 갑자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규조루가 영양염을 다 흡수해버리고 하면 빈영양 빈영양 상태가 되면 어때요? 밑에 물하고 섞이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황백화 현상이 이 바다가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완도는 여기에 보면 참 그런 현상이 없다. 그래서 아까 내가 했어요. 왜 육상 양식을 하려고 하냐. 그걸 이제 다른 데 가서 해라 하고 내가 했던 것이 우리 완도는 지금 오래 더 지속될 수가 있다. 이것을 잘 지켜줍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데 해야 될 게 뭐냐. 해조류가 됐든 전복이 됐든 과밀시 이건 금물이다. 지금 완도가 이런 이점이 있는데 해조류가 너무 많이 시설을 밀도롭게 했다. 이상합니다. 기후변화에 이렇게 또 심해지는데 여기다가 또 지나치게 시설을 많이 하거나 전복도 맞아. 전복도 너무 시설을 과다하다고 해요. 이것은 이런 아주 악조건임에서도 우리 왕국은 그나마 이 정도 지니고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더 밀도를 낮게 시설하고 밀도를 낮춰서 입식을 하고 하면 배사를 하지. 앞으로 다른 데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를 염두해둬야 돼. 근데 진짜 반가운 소식이 우리 보밀도를 좀 주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밀도를 낮추고 시설도 좋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최저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자. 우리가 나오기 걱정 안 하고 정말 반가운 소리. 듣던 중에 제일 반가운 소리다. 이것을 기초하에서 한다고 그러면 해조를 말할 수 없고 이 해조를 먹고 자란 전복 다시금 우리가 호황기를 낼 수가. 자, 단편적인 예를 들고 우리 완도에 가장 큰 태풍이 왔을 때가 무슨 태풍입니까? 볼라벤이 와서 볼라벤 때가 있어요. 그거 2012년도에 전복 한 칸에 소득이 얼마냐면 1,000만 원. 근데 지금 12년 지나서 지금 보니까 100만 원. 한 칸에. 그럼 몇 분의 1이죠? 10분의 1. 그럼 답이 나오죠. 지금 시설량보다 좀 줄여서 간다면 뭐가 되겠어요?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2012년도에는 한 칸에 1,000만 원. 근데 지금 100만 원도 사실 벌기가 힘들어. 10분의 1로 떨어졌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그럼 앞으로 우리 완도를 제외한 데가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이때 우리가 시설량을 좀 더 줄여서 갈 때 다시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조금씩 내려가자. 근데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지금 아주 잘하고 내가 아니 박수를 봐.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런 생존자의 적은 노력을. 자, 우리가 시설량을 이렇게 줄여갈 때니 이제 이럴 때는 손가락질해도 돼. 돈이 많아요. 정부가 이제 생산자를 위해서 이런 거 투자해야 될 때 아니냐 하고 우리 작은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15 확보에 양을 줄여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다 사들여서 폐기시키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다시는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올라가면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생산 원가도 못 미칠 정도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겠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이 고수원에 견딜 수 있는
고수원에 견딜 수 있는 풍경을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 패턴도 좀 변해야 된다. 지금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됐냐? 김적수원은 5도에서 8도다. 그런데 지금 겨울 내내 온도가 지금 7, 8도, 9도래요. 그럼 적수원이 지금 그전 5도에서 8도를 적용해야 되니까 아니다. 이게 올라갔다. 그래 이것도 변해봐야 돼. 그 다음에 시설 시기. 시설 시기가 추분. 그전에는 추분을 기준으로 했는데 한로로 하면 10월 초를 얘기해. 근데 지금 보다 더 늦어져. 그럼 왜 늦어지냐? 이게 호자 방출과 그 다음에 초기 성장과 이게 안 맞은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육상 체류를 하면서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체류해가지고 육상에서 저장해 놨다가 환경이 많이만 내놓고 한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업을 하나 예를 들어 가고 이렇게 해서 고수원에 잘 견디는 풍경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기임하신 분들이 어떤 게 나오냐? 슈퍼김이라고 하는 걸 과학원장 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슈퍼김을 또 안 찾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의 소환이나 금일 지역에 생산되는 이른바 참기. 이런 거 다르잖아요. 옛날에 서삽이라고 하는 다른 김이 있어요. 일본에서 들어왔던 거.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해역에서 자라는 데 있어요. 이게 그 지역에서 가장 적응을 잘한다. 이걸 채취해다가 아까 같이 호자같이 하였다. 그 중에 제일 작은 놈으로 이걸 선발해서 선발육종 행동을 하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고수를 견디는 품종을 개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과거 개념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김적수원은 5도에서 8도인데 이런 기준으로 하나를 지금 하려면 지금 양식 못한다. 왜냐면 5도에서 8도가 내려가다는 어떻게 해요? 보통 지금 막 8도, 10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온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적응해 나가냐. 이거 전복 어떻게 하나? 아까 같이 그런 답이 나오지 않았니? 자, 전복 시설량을 줄여가고 입식량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뭐냐? 이제 홍수천화를 해야 될 것은 막을 수도 있다. 홍수천화. 그러면 홍수천화를 막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럼 홍수천화가 안 되면 가격이 올라갔어. 그런데 이번에 자, 홍수천화가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출하 시기를 우리가 조절하면 내지 말자.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때는 내지 말자.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례가 어디냐? 광어가 났어요. 광어가 1kg에 6,000원 할 때, 그다 많이 간다고 난리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의를 한 거예요. 이혼은. 야,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하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하자. 우리가 가격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가격 밑으로는 출하를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 막 좋아해서 많이 내려고 하지 말자. 이때 내지 말자. 그래 가격이 좀 다운해가지고 오히려 유통업자한테 가격을 줄 때 가격을 좀 다운해서 하는 거예요. 이래야 뭐냐면 계속해서 유통과 생산자가 함께 사는 거예요. 지금 광어는 어떻습니까? 광어 양식 하시는 분 계세요? 광어 양식 하시는 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거 중요한 건데 뭔가 하자 할 때 해야 돼요. 광어 양식 하신 분들이 2015년부터 백신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내가 했는데 이걸 따라준 거예요. 그때 제주는 안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제주는 60%가 싹 걷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완도 명품 광어를 할 때요.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완도가 명품 광어죠.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전복적인 기회가 왔다. 그래서 시설량을 줄여가고 그 다음에 입식량을 줄여가면서 수온이 오를 때는 절식을 하고 일정 수온이 올라오면 이제 금식을 하고 이렇게 가다. 이렇게 되면 회사라도 줄일 수가 있다. 결국에 이렇게 될 때 그런 홍수철을 예방할 수 있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전복산업도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다 대학 나와서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군수가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에 제일 믿는 건 뭐냐? 눈으로 보여준 걸 믿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6개소에 수중 카메라와 센서를 해가지고 여기에 해유학을 수온, 비중, 그 다음에 용존, 산소, pH, pH 이걸 계속 관측을 하면서 24시간 수중 카메라로 전복의 세계 주기를 관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놈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우리 관제센터에서 지금 싹 모니터링하고 이런 거 갖다 이제 보여줄 거예요. 싹 보여주면서 이래도 하고 보여줘야 전복이 언제 죽냐. 2시, 4시가 산소가 제일 부족할 때가 2시, 4시다. 근데 전복이 산란한 시기가 언제냐? 2시, 4시다. 그러면 산소가 제일 부족할 때가 2시, 4시고 전복이 산란할 때가 2시, 4시인데 그러면 수질 압박은 얼마나 될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적정량의 먹이를 줘야 된다니까 80kg 줘버렸다. 그럼 아까 해주를 어쩐다고 그랬어요? 햇빛만 있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영양력을 일부러 섭취하기 때문에 햇빛만 있으면 이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여기는 어때 햇빛도 안 들어가고 하는 거 써. 그래서 전복은 입 앞에가 뭐 이게 준대로 먹고 가변이라고 가짜 똥을 싸. 그러니 전복이 안 죽겠어요. 제일 심할 때 언제냐? 2시, 4시에 산소가 부족하고 산란이 할 때인데 먹이는 많이 주니까 가운데 것은 다 써. 이래서 전복이 죽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그걸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수레를 한번 하려고. 자, 한번 보고 결정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하고 했던 게 뭐냐? 입식량 줄이고 먹이 많이 주지. 그래서 25kg, 30kg를 내가 제한했어. 먹이 많이 주지 마. 수온이 올라가면서 절식을 하고 그리고 수온이 25도 이하로 금식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내가 가서 정책 통과로 가면서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크레인 하나 드리면 몇 킬로 들어요? 내가 물어보고 아무 생각 없지. 100킬로요. 120킬로요. 그럼 그 얘기는 뭔 말이에요? 먹이 주러 갈 때 한 번 들어가고 100킬로 주고 120킬로 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안 좋겠어요. 나는 25킬로, 30킬로 이상 넘어가지 맙시다 해갖고 그때 찌개발을 다 잘랐어. 찌개발을 다 잘랐는데 요즘은 다 40킬로 잡고 80킬로, 100킬로 줘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전복도 희망이 있다. 그러니 20분만 잘 극복해 나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탄소 배출과 거리제와 관련해 그렇게 탄소 수요와 관련해서 이것을 내가 주장합니다. 해상 폭력과 수사력이 공존해야 이 방안을 하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실천을 해버린 국가가 어디냐?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네덜란드. 어떻게 해버렸냐면 여기 이렇게 시설을 있다는 게 이거 지금 해상 중역인데 그 밑에다가 파일을 박아가지고 체인으로 이렇게 우편 위를 띄워가지고 양식을 해버리고 그래서 야 이거 또 머리 도둑 맞았구나 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저게 나쁘진 않다.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저 해상풍력단지에 해조류 양식을 한다거나 다른 수산 양식을 하려면 산자부와 해수부가 협의를 해서 이걸 오케이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산자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상풍력단지 내에서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인 거죠. 해수부를 좀 하게 하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외국의 사례가 있냐 그러고 외국의 사례도 없는데 거의 해놓고 안전상 문제가 있거든요 하는데 봐라 무슨 소리냐
미국의 아마존이 네덜란드, 스웨덴에 해버렸잖아. 그것도 있어요 하고 이제 따라올까. 그래서 앞으로 이 해상 풍력과 수산을 공개하는 방안으로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마무리 할까요? 우리가 장보고 글로벌 재단을 2016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보고 한상 어워드라고 하는 상을 제정을 해서 시상식을 하는데 지금 9회째 했고 18개국에 49명이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외국에 나와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성공한 기업인들에게 주는 상인데 쉽게 말하면 제2의 장보, 세계 최초의 세계에 있는 장보가 해상 무역을 실시했던 장보고, 이와 같이 장보고 대사의 도전 정신과 백설 정신을 이어받아서 해외에 나가서 아주 성공한 기업인들한테 주는 상인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매년 항상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해외 시장 개최한다고 하면 맨 사기꾼들만 덕신다. 내가 여기 전복 좀 팔아볼게요. 내가 실체가 없고 맨 사기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딱 깔려져 있으니까 어때요? 누가 이런 것을 하자고 했다가 그 사람이 딱 대구만 이거는 갈겠다. 이런 사람들이 18개국에 49명이나 있다. 이번에 내가 어디를 갔다 왔냐?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갔다 왔어. 베트남 가서 거기에 고성부라고 하는 장안산 수산가예요. 그분이 마트가 전국에 베트남에서 약 100여 개 그 마트가 있는데 K마트에 회장인데 그런 분들이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우리 완도의 수산물이 그 진출하. 바로 그 옆에 나라의 라오스라. 거기 오세영 회장이라는 사람 분들은 라오스 세금에는 20%를 세금을 낸다는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여기를 어떻게 해보더라고요. 미국 타운을 하나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레지던스를 짓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거기에 완도산 수산물을 거기다 내놓고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새로 쇼핑몰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이 장안산 수산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내놓는 사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여기가 이제 유럽 진출할 수 있는 교두로 역할을 할 거예요. 비엔나에 가서 이틀 동안 수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틀 끝나고 나서 직원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1080만 달러 했습니다. 1080만 달러면 하나는 얼마냐? 145억이다. 이 사람. 이거 공안다 더 쳐먹었구만. 14억이라면 내가 믿겠다고. 어떻게 145억이 됐냐? 확인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그러면 그게 뭐냐면 월드옥타라고 하는 세계 한무역인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회장이 우리 장안산 수상자예요. 이분이 그 대회장을 나가요. 월드옥타 회장을 나가요. 그래야 거기서 부스를 줘서 두 개를 갖고 왔더니 이틀 동안에 1080만 달러를 수출 예약을 해주셨고 이게 바로 우리 장보고 한산으로 수상자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수산물 수출은 이분들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국제적 도움을 받고 있다. 이쪽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와 에너지원의 우리의 그 인연을 통해서 우리 완도의 해결을 비롯한 전국이 전 세계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의 신산업은 해양 침수산업과 해양 바이오산업인데 해양 바이오산업은 해저와 전복을 특화한 즉 해저와 전복을 소재로 바이오산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게 이제 우리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우리 완도는 기회가 온다. 왜? 천혜적인 이런 자원을 유지하고 있고 천혜적인 해양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원고에는 다시금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하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